예, 이제 우리 첫 시간에 그 벡터를 소개하고 이제 이너 프로덕트 내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또 간단한 용어 하나. 자, 단위 벡터라는 표현을 써요. 단위 벡터에서 단위는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유닛 벡터라고 부르는데, 유닛 벡터의 정의는 크기가 1인 벡터예요. 크기가 1인 벡터. 우리 표준 기저 벡터 이런 애들은 전부 단위 벡터였어요. 크기가 1이니까 또는 어떤 벡터든지 간에 크기가 1이면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0 이런 벡터들도 크기가 1이니까 이런 벡터들은 다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들은 이제 그 크기가 1이니까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벡터들이 갖고 있는 속성은 뭐만 있겠어요? 예, 방향이라고 하는 속성만 있겠죠. 그래서 그 크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만이 중요할 때는 우리가 그 유닛 벡터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해요. 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사형이라는 그 개념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우리 프로젝터 많이 잘 아시죠? 이렇게 내려서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어떤 B라는 벡터가 있고 A라는 벡터가 있을 때 어떤 표현을 쓰는 거냐면 B라는 bek터를 A라는 벡터 쪽으로 이렇게 투영을 시켜요. 이렇게 사형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A 벡터의 수직한 방향으로 B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B를 내렸을 때 그 A 방향으로 요만큼의 벡터가 있을 텐데 이제 그 벡터를 그 A 방향으로 B 벡터를 이렇게 사형했다고 또는 투영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사형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투영이라는 표현을 더 편하게 쓰죠. 근데 이렇게 사형이라는 말을 수학에서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사형이라는 표현, 혹은 가끔씩은 투영이라는 표현도 쓸게요. 그랬을 때 그 B라는 벡터를 A 벡터 방향으로 A 벡터는 사실은 방향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A 벡터가 뭐 크든 작든 간에 그 A의 이렇게 수직한 방향은 A의 크기하고는 관계없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그 A라고 하는 벡터는 방향만 의미가 있는 거고 방향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A 벡터를 어떻게 유닛 벡터로 취급할 때가 제일 편해요. 사실은 사형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그 벡터의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내렸을 때 그 벡터를 B에 대한 사형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B 벡터를 이렇게 사형 혹은 투영을 시켰을 때 이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크기는 어떻게 표현될 거예요? B 벡터에다가 요 두 벡터의 그 끼인각의 코사인 세타를 잡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성분이라고 불러요. 성분. 무슨 성분? A 벡터 성분이라고 불러요. B 벡터의 A 벡터에 대한 성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component라고 그래요. component란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compose 하면은 뭘 구성시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로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구성하는 애들 각각이 component예요. 그러면 A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B의 성분이라고 하는 B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또 어떻게 얻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가 A 벡터의 크기를 곱해요.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하는 순간 분자가 뭐가 돼요? 두 벡터의 내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A 벡터에 대해서 A하고 B의 내적이 돼요. 근데 사실은 성분 또는 투영을 얘기할 때는 어떤 벡터를 찾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A 벡터는 방향만 주니까 A 벡터의 크기가 만약에 단위 벡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들이 굉장히 단순해지겠죠. 분모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만약에 A 벡터가 단위 벡터면 그러면 그냥 A라고 하는 방향만 갖고 있는 벡터에다가 B를 그냥 내적하면은
A 방향에 대한 성분이 나오겠죠. 만약에 A가 단위 벡터면. 자, 왜 이런 말을 쓰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있다고 해봐요. 이제 A 벡터가 있다고 해봐요. 얘의 성분이 A1, A2, A3라고 해봐요. 이걸 우리 여태까지 뭐라고 불렀어요? A1, A2, A3를 X성분, Y성분, G성분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서도 이 B벡터의 A성분이 B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 X성분을 A1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요 A 벡터 대신에 자꾸 A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렇게 씁시다. 자, B 벡터라고 씁시다. B 벡터가 예를 들어서 B1, B2, B3가 있을 때 B1을 우리가 B 벡터의 X성분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X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X하고 Y하고 G가 있으면 X축을 가리키는 방향을 주는 벡터가 어떤 벡터가 있을까요? 예, 표준 기저 벡터 중에 I 벡터가 있죠. 얘는 뭘 뜻하냐면 X축 양의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예요. 그러면 B 벡터의 I 벡터 성분이 뭘까요? 예,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I를 내적한 다음에 I 벡터의 크기를 나누는 거죠. 자, 책을 좀 봅시다.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 책에는 이걸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604쪽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B의 컴포넌트예요. B의 컴포넌트인데 어떤 벡터에 대한? A 벡터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A 벡터에 대한 B 벡터의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A 벡터의 크기를 나누면서 A하고 B를 내적을 했어요.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했어요. 그래서 B의 I 성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단위 벡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B에다가 I를 곱한 거죠. 근데 B라는 벡터는 어떤 벡터예요? B1에다가 B1I 더하기 B2J 더하기 B3K예요. 그걸 I 벡터하고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하고 얘는 X방향하고 Y방향 서로 수직이죠. 그러니까 내적하면 0이죠. 얘하고 얘도 X하고 G방향 서로 수직이죠. 그러니까 내적하면 0이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남는데 I 벡터끼리 내적하는 건 I 벡터의 크기 제곱인데 역시 1이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B1만 남네요. 그러니까 이게 B1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X축 단위 벡터 방향 성분인데 어차피 방향만 의미가 있으니까 X축 방향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축 방향 성분, 얘는 Y축 방향 성분, 얘는 G축 방향 성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벡터의 A 방향 성분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A 벡터를 만약에 내가 저렇게 단위 벡터를 이렇게 줬으면 예, 당연히 B 벡터의 A 방향 벡터의 컴포넌트니까 예,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에다가 A를 내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단위 벡터를 잡으면 분모가 1이 돼서 그냥 그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를 내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루트 2분의 1에다가 B1 또 루트 2분의 1에 B2 한 것이 이런 방향에 대한 B 벡터의 성분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그 성분을 갖고 A 방향으로 투영한 요 성분을 가지면서 A 방향으로 있는 요 벡터는 뭘 한 거냐면 B 벡터를 A 벡터 위로 이렇게 투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투영한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저건 벡터인데 A 방향으로 있어요. 자, 저 투영한 벡터, 사용한 벡터는 투영된 벡터는 A 방향으로 있으니까 A의 A에 대해서 이제 KB가 되겠죠. 요 벡터를 내가 A 방향에 A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이 벡터를 내가 C라고 부를게요. C 벡터는 이제 B 벡터를 A 벡터 위로 이렇게 투영한 거예요. 근데 이 C 벡터의 크기는 얼마예요? 네, 크기는 요만큼이 크기가 되겠죠. 요 크기가 B 코사인 세타니까 B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떤 값을 갖냐면 얘하고 C는 A 벡터를 K배 한 거니까 K 제곱에 A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K 제곱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K 제곱이 A 제곱분의 B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A 제곱에 B 벡터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 C라고 하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얘 제곱근 잡은 거, 그러니까 A에다가 B 코사인 세타에다가 A를 곱한 것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A 벡터의 크기죠, 결국은. 예.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위에다가 B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B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분모 문제에 얘를 곱해서 이제 저와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분모 문제에다가 A의 크기를 곱하면 이게 A, B 코사인 세타의 A가 될 테니까 결국은 A 벡터의 크기 제곱, 그다음에 두 벡터의 내적, 그 다음에 A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이 B 벡터를 A 방향으로 투영했을 때 얻어지는 벡터의 모습이에요. 예, 그게 바로 이걸 어떻게 책에서 썼냐면 같은 페이지 604쪽에 604쪽에 박스 친 부분을 보면은 이걸 이제 프로젝트 했다고 쓰는 거예요. A 쪽으로 어떤 벡터를 B라는 벡터를. 그래서 B라는 벡터를 A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젝트한 벡터의 모습은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어떤 문제를 좀 잠깐 볼까요? 자, 보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세요. 어떤 걸 보기보다 더 직관적인 보기를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그러면 이 예로 저 대문자 B 벡터를 얘를 이제 내가 A라고 저기 A라고 썼구나. 그러면 저기 쓴 건 잊어버리고 얘를 I 벡터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B 벡터를 I 방향으로 프로젝트한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어떤 B 벡터가 있는데 걔를 여기 I 벡터 쪽으로 투영을 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얻어질까요? 어떤 결과가 얻어지면 요 룰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 I 벡터의 크기 제곱에다가 I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한 다음에 그걸 I 벡터 방향으로 쓰래요. 어떤 결과가 얻어질까요? 얘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B 벡터를 그냥 I 벡터하고 내적을 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I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얘는 X성분만 꺼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B1 이게 I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얘를 요 X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내리면은 뭐가 얻어지겠어요? 저희 지금 이렇게 공간적으로 와서 복잡한데 그냥 쟤를 만약에 이걸 2차원에서만 봅시다.
여기가 I 방향, 여기가 J 방향이 있고 여기 B라는 벡터가 있다고 해봐요. B라는 벡터는 그러니까 B1, B2고 이제 B3는 이제 0을 잡을게요. 자, 얘를 I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젝트하면 뭐가 될까요? 요 I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내린 거예요. 내리면 이런 벡터가 얻어지겠죠. 이런 벡터는 방향은 X 방향이고 크기는 뭐겠어요? 얘의 X 성분이겠죠. 그러니까 요 I 방향 단위 벡터에다가 B1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를 그냥 X축 방향으로 내리꽂는 것은 그냥 이 룰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룰도 만약에 얘가 단위 벡터면은 그냥 그 단위 벡터 내적을 하는 순간 특히 그게 표준 기저 벡터면은 그냥 그 성분을 읽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I가 아니라 J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J 벡터에 대해서 B를 끌어내리라. 예, 당연히 B2 J가 나올 거예요. 예, K 방향에서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죠. 얘가 I 방향 프로젝션, 얘가 B 방향, J 방향 프로젝션, 얘가 K 방향 프로젝션이 될 거고 각 그 3차원 벡터에 대해서는 각각 프로젝트된 벡터 3개를 다시 모아서 더하면 다시 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를 금방 눈치챌 수가 있겠어요? B라고 하는 벡터는 B라고 하는 벡터는 I 방향을 프로젝트 한 것, 그 다음에 J 방향으로 프로젝트 한 것, 그 다음에 K 방향으로 프로젝트 한 걸 다 모으면 원래 그 본 모습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금방 알겠죠. 왜냐하면 얘는 그 B1I일 거고 얘는 B2J일 거고 얘는 B3K일 게 금방 눈에 띄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차원의 각각 표준 기저 벡터들로 프로젝트한 것을 도로 모으면 원래 벡터가 복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익힌 문제 한두 개를 한번 풀어보고 할까요? 자, 606페이지에 있는 거 한두 개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지우고 여기 606페이지 하나 606페이지에 익힌 문제 33번을 봅시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런 걸 도입을 했네요. ORTH라고 썼고 A를 썼고 B를 썼어요. 그리고서는 그 뭐라고 불렀냐면 B 벡터의 A 벡터에 대한 직교 사형이라고 불렀어요. ORTH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전 시간에 그 두 벡터가 이렇게 수직하다고 할 때 그 수직하다고 하는 표현을 어떤 단어 두 개 썼어요? perpendicular라고 하는 표현하고 orthogonal이라고 하는 표현 썼었죠. 여기서는 이렇게 직교라고 하는 직교 사형의 말인데 직교라는 말에서 이 형용사 대신에 요 형용사를 택한 거예요. 저자가.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 표현을 다 이렇게 직교한다고 하는 표현을 perpendicular하다고 표현해도 좋고 orthogonal하다고 표현을 해도 좋아요. 이 사람은 orthogonal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자, 정의가 뭐냐면 B에서 이렇게 프로젝트한 것을 뺀 거예요. A 방향으로 B를 프로젝트한 걸 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B에서 A 방향으로 프로젝트한 걸 뺀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여기 그림에서 자, 요 B라고 하는 벡터에서 B를 A로 프로젝트한 것을 뺐어요. 그러니까 얘에서 A 성분을 빼니까 뭐만 남아요? A 성분이 아닌 것만 남죠. 요것만 남죠. 그래서 요거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요 남는 게 얘인데 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얘가 직교 성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구성하는 성분은 B를 구성하는 성분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A의 나란한 성분, 또 A의 나란한 성분이 얘예요.
걔는 어떻게 얻어져요? A의 수직한 방향으로 프로젝트에서 얻죠. 그래서 A의 나란한 성분, 또 어떤 성분? A의 수직한 성분이 남아요. 그 수직한 성분을 이렇게 쓴 거예요. A의 수직한 B의 성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한 성분은 어떻게 얻으면 돼요? B에서 A의 나란한 성분을 빼면 수직한 성분이 남겠죠. 그래서 정말로 얘가 뭐에 수직해야 되겠어요? 얘가 A에 수직해야겠죠.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시오예요. 증명하시오. 자, 두 벡터가 수직하다는 거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어요? 내적해서 0인가 알면 되죠. 그래서 이 벡터하고 뭐하고 내적해봐요? A라는 벡터하고 이 벡터를 내적해봐요. 이 벡터하고 내적해봐요. 근데 이 벡터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돼요. B 벡터에서 A 벡터 쪽으로 B를 프로젝트한 것을 뺀 것이 얘의 정의예요. 데피니션이에요. A하고 B를 내적하면 자, A하고 B의 내적이고 그 다음에 A에서 그 B의 A에 대한 프로젝션 벡터라고 하는 거. 자, 얘의 정의가 뭐였어요? 얘의 정의 지웠는데 정의는 이랬었죠. A 제곱분의 A하고 B에다가 A 벡터였죠. 요게 이 친구의 정의였죠. 그런데 요 벡터하고 얘는 숫자예요. 얘는 숫자니까 밖으로 나가면 얘는 얘하고 커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건 숫자고 여기 있는 건 실수고 A하고 A가 내적되는 거예요. A하고 A가 내적되는 거예요. A하고 A의 내적은 뭐예요? A 벡터 크기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제곱끼리 서로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여기도 A.B가 남고 여기도 A.B가 남아서 두 벡터의 내적끼리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빼니까 뭐가 돼요? 0이라는 숫자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내적이 0이니까 서로 perpendicular하다 또는 서로 orthogonal하다예요. 당연히 그렇죠. B 벡터에서 A 벡터의 평행한 성분을 빼면 남는 거는 A의 수직한 성분만 남겠죠. 수직한 성분은 프로젝트에도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이런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33번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한두 개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607페이지에 있는 문제보다 그냥 내가 준비한 문제 한두 개만 볼까요? 자, 내가 준비한 거는 그렇게 준비했다기보다도 여기 있는 것하고 섞어서 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내가 삼각형의 제2 코사인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해줬는데 자, 벡터를 이용했을 때 삼각형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해봐요. 이제 좀 단위 벡터에 대한 내용도 지울게요. 자, 여기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해봐요. ABC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뭘 하려고 하냐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 A에서 B로 가는 벡터 이런 벡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벡터, B에서 C로 가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가는 벡터, C에서 A로 가는 벡터가 있어요. 자,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A에서 B까지 오고 B에서 C까지 오고 C에서 A까지 오면 A에서 B, B에서 C까지 간 건 어떻게 간 거예요? A에서 C까지 간 거잖아요. A에서 B, B 들려서 C까지 간 거.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가는 것하고 A에서 C로 가는 거 더하면 서로가 서로의 서로가 서로의 반대 벡터니까 합하면 0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얘를 저쪽으로 이항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B 더하기 BC가 마이너스 CA 혹은 뭐예요? AC예요. 이게 당연한 걸 왜 쓰냐? 자, 한번 이 당연한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잠깐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얘하고 얘를 스스로의 벡터끼리 내적을 해봐요. 어떻게? 자, AB라고 하는 것하고 BC를 자기하고 자기를 내적을 해봐요. 이렇게. 예, 그 얘를 얘하고 내적한다는 얘기는 뭐하고 같아요? 얘를 그 자기하고 내적한다고 같네요. 얘가 얘고 얘가 얘죠. 자, 이쪽은 어떻게 전개가 돼요? 얘하고 얘의 곱, 얘하고 얘의 곱, 얘하고 얘의 곱, 얘하고 얘의 곱이 되네요. 그러니까 AB 벡터의 크기 제곱, 그 다음에 BC 벡터의 크기 제곱, 그 다음에 AB하고 BC 내적의 2배, AB하고 BC 벡터의 내적의 2배예요. 여기는 그냥 AC 벡터의 크기 제곱이죠. AC 벡터의 크기 제곱이에요. 자, 근데 이게 뭐 좀 이 식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AB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 C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죠. 이걸 보통 우리가 그 소문자 C로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소문자 C가 돼요. 얘는 BC 두 꼭지점 사이 거리죠. BC 두 꼭지점 사이 거리는 꼭지점 A에 마주보는 변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소문자 A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AB는 C고 BC는 A예요. 그 다음에 AB하고 BC가 이루는 각, AB라고 하는 그 벡터하고 BC하고 이루는 각의 벡터는 어떤 거예요? 요 BC를 이렇게 올리면 BC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각은 자, 요 AB 벡터하고 요 BC 벡터를 이렇게 올리면 자, 올리면 자, AB하고 BC를 올리면 AB하고 그러니까 예, 뭐냐면 요 그 AB 벡터하고 BC 벡터를 올린다는 얘기는 요 AB 벡터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내려오면 요 AB 벡터하고 BC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요 각이죠. 요 각이에요. 자, 저 각은 어떤 각이냐면 요 각은 어떤 각이냐면 이 각은 얘하고 더하면 180도가 되는 각이죠. 근데 요 각은 어떤 각이냐면 요 각이에요. 요 각은 어떤 각이냐면 요 각은 꼭지점 B에서 나타나는 삼각형의 내각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각을 이제 B라고 부르고 싶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벡터의 크기 제곱은 뭐예요? AC를 바라보는 꼭지점이 B니까 이게 작은 B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작은 B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이게 그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코사인 제이 정리죠. 이걸 이제 순서를 또 사이클로 다 바꾸면 이제 다 나온다고 이제 C를 A로 바꾸고 A를 B로 바꾸고 C를 A로 바꾸고 A를 B로 바꾸고 B를 C로 바꾸고 B를 C로 바꾸고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에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코사인 제이 정리를 이렇게 벡터를 통해서는 굉장히 자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 607페이지에 몇 번 문제냐면 49번 문제예요. 49번 문제에 A.B가 B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시오. 근데 이건 너무 자명해요. 왜냐하면 얘는 그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고, 근데 코사인 세타는 1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A하고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자명하게 성립하는 거고, 요걸 이제 더 그 A 벡터와 B 벡터의 이제 X, Y 지성분을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는 뭘 넘지 못하냐면 루트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그다음에 루트 B1 제곱, B2 제곱, B3 제곱의 합. B1 제곱, B2 제곱, B3 제곱의 합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등식은 언제 성립하겠어요? 등호는. 등호가 성립하려면 코사인 세타가 그 1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 만약에 여기다 절대값을 붙이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해요. 자, 그럴 때는 어디예요? 세타가 0이거나 180도일 때겠네요. 그러니까 두 벡터가 서로 나란하거나 또는 두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을 때 그때만 성립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부등호가 성립을 해요. 물론 두 벡터가 이제 0벡터가 아닐 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만 더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51번을 하나 봅시다. 51번. 자, 51번은 뭘 증명하라고 하냐면 평행사변형 법칙을 증명하래요. 평행사변형 법칙은 뭐 이런 거래요. 벡터 A하고 벡터 B의 그 크기 제곱하고 벡터 두 벡터의 차의 두 벡터 합의 크기 제곱하고 차의 크기 제곱은 뭐 이것하고 같다는 걸 보이래요. 자, 이걸 먼저 기하학적으로 한번 볼래요? 문제에서는 A번이 뭐라고 했어요? 기하학적 해석을 하시오. 자, 기하학적 해석은 뭐겠어요? 여기 A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 B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럼 A하고 B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행사변형을 그리면은 이게 A하고 B의 합이겠죠. 그다음에 A하고 B의 차이는 요만큼이겠죠. 그래서 그 얘하고 얘 크기 제곱하고 얘 크기 제곱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거는 각각 그 예의 제곱하고 그 예의 제곱을 이렇게 2배씩 한 것하고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자, 증명부터 해볼게요. 자,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룰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얘는 뭐예요? 이렇게 좌변은 뭐냐면 그 벡터의 크기 제곱은 그 자기하고 자기를 내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하고 자기를 내적을 해요. 이렇게. 여기는 그 두 벡터의 차이를 스스로 내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제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내적한 거에 2배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제곱, B제곱은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로 이렇게 두 벡터에 내적한 것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얘하고 얘가 사라질 거고 얘는 A 벡터 크기 제곱이 2개가 있고 B 벡터 크기 제곱이 2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쓰면은 얘하고 얘는 이런 애고 얘하고 얘는 저런 애예요. 자, 이걸 제일 쉽게 보는 방식은 어떤 거겠어요? 제일 쉽게 보는 방식은 만약에 A 벡터하고 B 벡터의 크기가 같은 벡터면 이게 마름모라는 걸 금방 알겠네요. 자,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마름모를 만들면 뭐가 얻어져요? 그 얘하고 얘가 서로 직교하겠죠. 직교하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직각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부분은 자, 기하학적인 해석은 한번 스스로 한번 좀 해보기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도 아마 1학년 일반 물리, 1학기 일반 물리에서 조금 다루긴 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물리학에서 먼저 다루고 이렇게 미적분학에서 좀 뒤에 다루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다음 시간에는 외적, 아우터 프로덕트 혹은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 또는 이렇게 벡터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